미역국 한 그릇 드시고 나면 속이 좀 편해진다, 몸이 가볍다. 이런 느낌 받아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이게 단순히 기분 때문만은 아닙니다. 미역에는 알긴산이라는 식이섬유가 아주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장 안에서 물을 머금고 부풀면서 장에 붙어있던 노폐물과 염분을 같이 끌고 나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미역국을 먹고 나면 속이 더부룩하지 않고 화장실도 한결 편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이 붓기입니다. 아침에 손이 잘 붓거나 저녁만 되면 발이 무거운 분들 계시지요. 미역은 몸에 쌓인 나트륨을 밖으로 내보내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짠 음식을 먹은 다음 날이나 몸이 잘 붓는 분들이 미역국을 드시면 확실히 몸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미역은 속을 자극하지 않는 음식입니다. 위가 예민한 분들, 아침에 공복으로 뭘 드시면 쓰리거나 불편한 분들께도 미역국은 비교적 부담이 적습니다. 기름기 많지 않고 부드럽게 넘어가기 때문에 위장에 쉬어가는 시간을 만들어주는 음식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장 움직임이 예전 같지 않고 조금만 무리해도 속이 더부룩해지는데요. 이럴 때 미역처럼 부드럽게 장을 도와주는 음식이 생각보다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예부터 출산 후에 미역국을 먹고 몸이 약할 때 미역국을 끓여 먹었던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몸을 확 자극해서 바꾸는 음식이 아니라 조용히 도와주는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많이 먹어서 편해지는 음식은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미역은 적당히 꾸준히 드셨을 때 몸이 편해지는 쪽으로 작용합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미역이 좋은 음식이라는 건 다들 알고 계시지만 사실 나이가 들수록 더 잘 맞는 음식이 바로 미역입니다. 이유가 몇 가지 분명히 있습니다. 먼저 혈압과 혈관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미역에는 칼륨이 풍부합니다. 이 칼륨은 몸속에 쌓인 나트륨, 그러니까 짠 성분을 밖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평소 국, 김치, 반찬을 짭짤하게 드시는 분들, 혈압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께 미역은 부담이 적은 식재료입니다. 자극 없이 천천히 혈관 부담을 덜어주는 쪽으로 도와줍니다. 두 번째는 장 건강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알긴산 같은 식이섬유는 젊은 사람보다 오히려 장 움직임이 느려진 시니어분들께 더 필요합니다. 변비가 심하지 않더라도 배에 가스가 차고 더부룩한 느낌이 잦다면 미역이 도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처럼 확 쏟아내는 게 아니라 장을 부드럽게 밀어주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뼈와 근육입니다. 미역에는 칼슘,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이 들어있습니다. 양이 아주 많다고 할 수는 없지만 매일 조금씩 섭취하기엔 좋은 구성입니다. 특히 국이나 무침처럼 씹기 편한 형태로 먹을 수 있다는 점이 시니어분들께 큰 장점입니다. 딱딱해서 못 드시는 음식보다 이런 음식이 훨씬 실속 있습니다. 네 번째는 체중과 소화 부담입니다. 미역은 포만감은 있는데 열량은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배는 고픈데 뭘 먹자니 부담스러운 날 미역국이나 미역무침 조금 드시는 건 괜찮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야식처럼 위를 괴롭히지 않으면서 속을 안정시켜주는 쪽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중요한 점은 미역은 몸을 급하게 바꾸지 않는다는 겁니다. 요즘은 뭐 하나 먹고 바로 효과 보려는 정보들이 많은데요. 시니어 건강에는 이런 자극적인 방식이 오히려 독이 될 때가 많습니다. 미역은 눈에 띄게 확 달라지는 음식은 아니지만 꾸준히 먹을수록 요즘 속이 좀 덜 불편하네, 몸이 전보다 덜 붓네, 이런 변화를 느끼게 만드는 음식입니다. 미역은 같은 재료라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몸에 주는 느낌이 꽤 달라집니다. 그래서 미역이 좋다보다 미역을 이렇게 드시면 더 편합니다가 더 중요합니다. 먼저 가장 흔한 미역국부터 보겠습니다. 미역국은 속이 예민한 분들께 가장 무난한 형태입니다. 미역을 충분히 불리고 기름을 많이 쓰지 않고 끓이면 위에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아침 공복에 드셔도 비교적 편안하고 몸이 차가운 분들보다는 속이 더부룩하고 답답한 분들께 잘 맞습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은 국을 너무 짜게 끓이지 않는 겁니다. 미역이 몸에 좋다고 해도 국이 짜면 오히려 붓기와 혈압에 부담이 됩니다.
싱겁게 끓였는데도 맛이 난다. 이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다음은 미역 무침입니다. 무침은 식이섬유를 더 직접적으로 섭취하는 방식입니다. 변비가 있거나 장 활동이 많이 느려진 분들께는 국보다 무침이 더 잘 맞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식초를 너무 많이 넣거나 고춧가루를 많이 쓰면 속이 쓰릴 수 있으니 참기름과 간장 위주로 담백하게 드시는 게 좋습니다. 요즘은 생미역도 많이 드시지요. 생미역은 식감이 좋고 미네랄 함량도 괜찮지만 처음 드시는 분들은 속이 더부룩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평소 가스가 잘 차는 분들은 양을 아주 조금부터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처음부터 한 접시씩 드시는 건 권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미역을 씹는 속도입니다. 미역은 부드러워 보여도 대충 넘기면 장에서 불편할 수 있습니다. 천천히 꼭꼭 씹어 드셔야 장에서도 편하게 처리합니다. 이 부분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미역은 몸에 좋은 음식이지만 아무나 매일 많이 먹어도 되는 음식은 아닙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이 부분을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가장 먼저 짚어야 할 건 요오드입니다. 미역에는 요오드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요오드는 갑상선 기능에 꼭 필요한 성분이지만 이미 갑상선 질환이 있거나 관련 약을 드시는 분들께는 과하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미역을 매일 드시기보다는 주 23회 정도 국 한 그릇 분량으로 조절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또 하나는 약과의 관계입니다. 혈압약, 이뇨제, 갑상선 약을 드시는 분들은 미역을 과하게 드셨을 때 몸이 평소와 다르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부기가 갑자기 빠지거나 맥이 이상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미역이 좋다더라는 말만 듣고 양을 늘리기보다는 늘 드시던 범위 안에서 유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소화력이 많이 떨어진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위가 약하고 조금만 먹어도 더부룩해지는 분들은 미역이 오히려 가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국물 위주로 드시고 미역 건더기는 소량만 드시는 게 더 편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겉미역을 불리는 양입니다. 마른 미역은 불리면 양이 크게 늘어납니다. 마른 상태에서 한 줌이 많아 보이지 않아도 국을 끓이면 과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1인분 기준으로 마른 미역 손가락 2마디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정도만으로도 몸에는 충분한 양입니다. 정리해보면 미역은 매일 먹는 음식이라기보다는 몸 상태에 맞춰 자주 조금씩 드시는 음식입니다. 잘 맞는 분들은 자주 드셔도 괜찮지만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느껴지면 횟수와 양을 줄이시는 게 맞습니다. 오늘 미역 이야기를 쭉 정리해보면 미역은 특별한 약 같은 음식이라기보다는 몸을 편하게 만들어주는 기본 음식에 가깝습니다. 먹고 나서 확 달라졌다기보다는 요즘 속이 덜 불편하다, 아침에 붓는 게 전보다 낫다, 이런 변화를 만들어주는 쪽입니다. 그래서 미역은 급하게 효과를 보려고 먹는 음식과는 다릅니다. 미역국 한 그릇, 미역 무침 조금, 이 정도만으로도 몸에는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많이 먹는다고 더 좋아지는 음식이 아니라 적당히 먹었을 때 제 역할을 하는 음식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특히 시니어분들께는 새로운 건강식품을 이것저것 추가하는 것보다 이미 익숙한 음식 중에서 몸에 부담 없는 걸 조금 더 잘 먹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미역이 딱 그런 음식입니다. 혹시 요즘 속이 자주 더부룩하시거나 아침에 손발이 잘 붓거나 괜히 몸이 무거운 느낌이 드신다면 미역을 특별한 음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식탁을 조금 정리해주는 음식으로 한번 활용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미역을 꼭 먹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런 분들께는 이렇게 드시면 편합니다. 이 정도로 기억되면 충분합니다.